대한민국의 신무기 플랜이 깜짝 공개되었습니다.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가 철회되면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촉발한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나마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던 9.19 합의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르렀고 대립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향후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러시아의 푸틴은 한러 관계 회복이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망발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러시아가 관계 회복 의지를 표현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북한 때문에 골치 아프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라라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수위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쯤이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안 나는데요. 불과 10년 전에 대한민국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했을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로서 북한이라는 암덩어리까지 매달았기에 아쉬운 쪽은 언제나 대한민국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 원칙을 고수하림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신무기 개발을 공개했는데요. 심지어 2024년 양산과 실전 배치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9.19 합의 폐기로 불붙은 창끝 전쟁,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북의 군사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각에선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과 같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9.19 합의 파기가 신호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자행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그동안 위태롭게나마 유지되었던 9.19 합의의 완전한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는데요. 이미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던 북한은 공공연히 3차 실험 가능성 역시 내비쳐왔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위배하는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재무덤을 판 것입니다. 다만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왜 한국은 되는데 북한은 안 되냐는 주장입니다. 이걸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게 어이없지만 예상외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으면서 왜 한낱 위성에 지나지 않는 북한의 만리경 1호는 대단한 잘못인 양 제재를 가하냐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며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북한의 핵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다리 걷어차기니 어쩌니 비아냥이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핵확산금지 조약 통칭 NPT 덕분입니다. NPT란 이름 그대로 비핵 보유국의 핵무기 보유와 보유국의 핵무기 양도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인데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정도를 제외하면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입했었던 보편적 가치입니다. 여러 가지 조항은 복잡하지만 최대한 간단히 말해 인류를 공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만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03년 NPT 탈퇴 이후 독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핵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그리고 이를 우주에 쏘아올린 천리마 1형은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사용에 직결되는 장비들입니다. 정리하자면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이 이를 지구의 어떤 곳이든 투발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위한 정찰 기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게 도발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도발일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를 국내 모원론조차 대한민국과 미국의 정찰 자산에 대응했을 뿐이라거나 민수용 인공위성 정도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인데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관련 내용이 발표된 지 단 하루 만에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며 아예 9.19 합의 폐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2018년 체결된 9.19 합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벌어지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9.19 합의를 위배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두고 멀쩡한 군사합의만 날렸다 혹은 북한의 도발 명분만 만들어줬다는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9.19 합의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사합의가 나름의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군사분계선 내에서 벌어지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은 막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난 5년간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건수만 수천 건에 달하며 그중 17건은 국방백서에 기록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즉, 북한은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아슬아슬한 줄타기식 도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합의 자체는 충분히 고평가 받을 만하나 안타깝게도 그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이 문제였던 셈인데요. 일례로 22년 있었던 북한의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이나 같은 해 있었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천리마 일형 발사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은 지난해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한 전군 지휘훈련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점령을 작전 목표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그것으로 모자라 전투기 150대를 동원한 공중무력 시위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무력 시위는 특별감시선을 넘지 않아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투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수의 무인기가 수도권 일대를 날아다녔고 그중 한 대는 서울 상공에 출현해 대통령실 인근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군사정찰위성이란 결국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용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북한은 9.19 합의 폐기 원인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방증하듯 북한은 최근에 정세학화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며 비난 세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것들은 신의를 지키지 않고 대외적으로 공언한 약속도 서슴없이 내던지기 때문에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의 실책으로 통제불능에 놓이게 되었다며 군사도발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딱 지금 북한 꼴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북한의 주장과 달리 합의 철회를 먼저 주장한 쪽은 북한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커넥션 이후 성공한 만리경 1호에 자신감이 붙은 북한이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간이 배 밖에 나온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걷어차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제한 구역을 두고 있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상공정찰 및 전투기 작전이 불가했습니다. 즉, 북한에 비해 공군력이 우세한 대한민국에 더 불리한 내용이었던 셈입니다. 오죽하면 9.19 군사합의 초기에는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만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양보하는 대신 평화를 얻자는 취지가 있던 9.19 군사합의마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면 이젠 대한민국이 본때를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군은 새로운 형식의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암살 드론입니다. 우리 군에서 깜짝 공개한 한국형 암살 드론은 채공 시간만 약 18시간으로 중계기를 통할 시 평양 상공까지 한 번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흔히 닌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AGM-114R 라인X 헬파이어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MQ-9 리퍼를 이용해 알카에다 수뇌부를 암살했을 때 사용한 바로 그 미사일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형 암살 드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내년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2024년이면 전력화에 돌입할 수 있을 텐데요. 게다가 미국처럼 군이 아닌 정보당국이 직접 운용하는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이 개발한 무인기는 전반적인 설계로 볼 때 미국의 암살 드론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지난 2022년 미국이 알카에다의 지도자인 아이만 알자와이리를 처리할 때 사용된 MQ-9 리퍼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이만 알자와이리가 자기 집 발코니에서 암살되었을 때 당시 집에는 그의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암살 드론은 다른 이들의 추가적 피해 없이 극렬 테러 단체의 수장인 아이만 알자와이리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이 사용했던 드론은 이른바 족집게 암살 드론으로 불렸고 여기에서 발사된 공대지 미사일 닌자 미사일 역시 유명세를 탔습니다. 드론 활용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론은 군사정찰 위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지역을 정밀 관측하는 데는 고고도의 위성보다 드론이 적합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은데요. 대한민국 역시 4.25 위성, 초소형 군지비성을 보완할 용도로 드론과의 연계 정찰을 준비 중입니다.
위성에 비해 저렴하고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영국 항모에서는 모하비 드론의 2차 감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무인 함재기를 이용한 원거리 폭격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하비 드론은 제대로 된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는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게 개발된 무인 드론으로 별도의 사출 장치나 강제 착함 장치 없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면적도 약 152m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항공모함 대비 가판이 짧은 상륙함 등에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장으로는 최대 16대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으며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신호정보 수집기 등이 장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공 가능 시간이 24시간을 넘는 데다 100kg의 탑재물을 싣고도 100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수송 등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하비 드론은 원격 조종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 조종 시스템으로 정찰이나 공격을 포함한 전방위적 활용이 예고되는데요. 실상 함재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무인 드론이라면 그 활용도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더욱이 상륙함 등에서 운용될 수 있다면 항공모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인기의 활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통적인 유인 함재기와 무인기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단계부터 개발이 필요합니다. 9.19 군사합의가 끝끝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북한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전과 다른 안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군사합의에 대한 책임 공방을 논하는 것보다 더욱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